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척하고 지랄이야. 아, 제가 왜 목감기가 안 났지? 목을 많이 쓰시나 봐요. 목구멍 깊숙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방송 계속 있으니까요. 주일에도. 주일에도 아니고 평일에도. 주일. 교회 다니세요? 네. 크리스마스 때 방송하고 왔다고? 네, 저 오늘 아침에 방송했어요. 야, 아직 돈 벌려고 눈이 벌게졌구만. 야,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돈 벌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방청객이 꽉 찼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에 할 거 없는 사람 오라 했더니 할 거 없는 새끼들 존나 많아. 형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몰라 씨발. 엄청 와 지금 꽉 차가지고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쌩얼로 왔네. 오늘 박지희 씨 말고 박누리 씨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개명 전의 모습으로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가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죠. 그니까 저도요. EJ 종방 때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EJ 할 때는 매주 이랬어요. 아, 그래요? 네. 신났겠네요, 그땐 진짜로. 그렇지. 네, 그 중에 한 80%는 형 팬이었으니까. 그걸 내 과감하게 버렸다는 게 지금에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깔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딱 깎고 있으면 내가 탈텐데 너무 가루가 되게 까여가지고 뭐 괜찮아. 밤길 좀 조심하셔야겠는데 댓글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를? 밤길에 오라고. 한 대 맞아 동정심을 좀 위반하냐고. 역시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맞았다더라 이런 거. 네. 그래 근데 지금 수다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청정구역에서 내가 수다면을 들어라 거기서 해명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 이분들이 500원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들으셨어. 안 듣고 그냥 사과를 안 한다. 안 듣고 그냥 또 와서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잘 해명을 했거든. 그 정도까지 말했는데도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귀 있고 눈 있는 자들은 듣고 보고 할 것이다. 돈 있고 눈 있는 자들. 돈 있고 귀 있고 눈 있는 자들. 빙고. 돈도 있어야지. 500원 있어야 돼. 요거 공짜로 듣고 디스도 할 것 같아. 그래요? 그걸로도 판다고. 오늘 또 한 것도 그러면 또 불질러 볼까 오늘? 하지만 딴 데 가세요. 여기 하지 말고. 불질러 보자.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는 그나마 청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방송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불 지르고 하자. 안 돼. 안 돼. 뭘로 불 지르시려고? 요즘 불 지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박수현 대변 SNS 봤죠? 오창석 군. 네. 민주당 당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SNS. 그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미쳐버리겠구만. 박수현 우리 대변인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 네,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제천 참사. 그런데 그 SNS에 본인이 뭐라고 적었냐면 그 사진 대통령이 이제 가서 위로하고 사진. 이제 희생자들한테 절하고 조문하고 뭐 이런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개인 계정에 올렸죠.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도 울고 계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근데 과연 옳은 일일까? 응? 그쵸, 유가족을 먼저 생각을 그냥 우리 국민들이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슬퍼하고 지난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다 봤잖아요, 눈으로. 네. 근데 굳이 대변인이 SNS에서 이런 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참사가 났는데 이거를 홍보로 활용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이건. 유가족의 아픔을 좀 헤아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그래서 장제원이 자한당 장제원이 엄청 난리를 쳤어요. 사상 최고 아부라고. 사상 최고의 아분이 어쩌니 해가면서 대통령이 뭐 눈물 흘릴 일밖에 없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 분명히 역풍 맞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역풍 맞고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자한당이 이런 국민적 참사 아픔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잘 걸렸다 요거. 그리고 홍준표도 제천 참사 현장에 가갖고 지금 또래 같은 소리 했죠. 민주당 정권은 축제하는데 바빠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소방당국 점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쟁으로 활용하는 거야, 참사를. 그러니까 분명히 역풍 맞아요. 그거는 역풍대로 그냥 욕하면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성급했고 안 해도 될 일을 박수현 대변인이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이걸 갖고 공격한다거나 혹은 이게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면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돼. 근데 우리 쪽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이런 잘못을 안 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 이거 왜 이런 걸 해?
그래서 우리 쪽 사람인 형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다시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청슬 신잡이라는 거 합니다. 네, 황교익 씨 나와서. 황교익 씨 나와가지고 또 뭐 박수현 대변인하고 이렇게 네. 윤영찬 수석이 나와서 너무 좋잖아 그런 거. 네. 그런 거 박수 쳐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기자들 혹은 또 자한당이 지랄해. 그걸로 미친놈들이야. 그건 그들 욕하면 돼. 왜? 이런 거는 잘하는 거라고.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 청와대가 보이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 알려주고 홍보하는 거 좋지. 그런데 지금 이 국민적 참사에 이런 SNS에 이렇게 대통령이 슬퍼한다. 다 보고 다 국민들이 알아서 느끼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야 또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한다. 그래야 이 정부가 성공하는 거지. 계속 다 그냥 무조건 박수치고 칭찬하고 우와 우싸 으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수긍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봐요. 제가 지난번 수담에서 했던 그 홀대론 있잖아요. 형 홀대론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 똑같은 본질인데 유시민이 썰전에서 했던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형이 DDR이 붙이면서 똑같은 본질인데 형은 욕먹고 아니 있는 그거는 것 같아요. 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몰라서 뭐하라 그랬어. 팩트 체크 잘못했다고 사과라고 난리쳤잖아. 그리고 팩트를 제대로 알려주니까 이제는 자세. 방금 청석이가 말하는 거로. 애티튜드와 발언, 워딩. 자세 이거 가지고 지랄하자. 그러면서 유시민하고 이동경이랑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이동경은 욕먹고 유시민은 욕 안 먹나? 바로 그 자세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기시가 만들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언론한테 당하던 똑같은 거야. 논리로 안 되니까 노무현 머리 짧게 깎고 깡패처럼 말투 막 뭐 그렇게 하고 다 말투 자세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예요? 뭐 형이 노무현이 아니니까. 그러게요.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 따라 달라지는군요. 다시 태어나세요. 그러면. 알았어. 어쨌든 그 박수현 대변인은 그렇게 전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니 정부가 그런 강력하게 의미로. 의지를 표명하는데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뭔 상관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직자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거. 그거 물론 개인 계정이라고 하지만 타이틀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달고 있는데 그거 분리가 됩니까? 그건 분리가 안 되죠. 조국 교수처럼 그냥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도 기사를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은 했는데. 국민들 판단에 맡기면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애쓰는구나. 뉴스로 다 봤잖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또 직책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청와대 공식 입장처럼 보이고 모든 게 정제돼서 청와대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이 직책 때문에. 지랄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빅피처야. 잘 됐어, 사실은. 그걸 원했을까요? 근데 장제원 대변인은 정말 이번에 왜 홍준표 무죄 났잖아요. 홍준표 무죄 나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 근데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데 다음 질문. 그런 질문 하지 마. 뭐 대답할 가치가 있어야 뭐 대답하지 이랬잖아요. 네. 근데 병신들 기자들 가만히 있더라고. 그럴 거면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멍청한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장재원이 그래 좋은 날인데 왜 하냐고 딸랑딸랑거리기네 그래 딸랑딸랑거려 떨어진다 방울. 너무 심해. 눈꼴 사람 죽겠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 자기 형 이렇게 부산시장 막 출마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는. 됩니까 그게. 아니 그 당이 그렇게 나와주면 고맙죠. 우리 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하여튼 이게 이 권력이 있으면 조금만 아부하려는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똑같은 것들이 아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장제원이 역사상 가장 심한 아부를 하고 있는데. 또 아부하면 또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죠. 네. 정도를 걷는. 절대 아부하지 않는. 본인이나 잘 챙기시고 어떻게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보냈어요? 여자친구 어제? 일했고 나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어제도? 네, 어제는 가족끼리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부산 있다 왔어요? 부산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고. 네. 신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엄마랑. 재밌다 그러던데 그거? 볼만했어요. 그래요? 네. 평이 반반이던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게 평이 반반인 게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원작을 훼손했다 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만화 웹툰은 원작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원래 원작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원작의 마음을 쓸릴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러니까 원작보다 조금만 떨어진다 해도 막 욕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 어벤져스 울버린도 원래 원작의 캐릭터가 150cm 키 작은 캐릭터였대요. 근데 갑자기 울버린 근육질에 키 큰 사람이 나오니까 싫어했다고.
네, 그래서 원작 너는 그 원작을 엄청 좋아했겠네. 저는 원작의 같은 편이니까 150cm. 초신봉자였죠. 오버린이었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네. 사람들이 안 보지 울버린을. 아니 키 작은 영화를. 사람이 얼마나 섹시한 캐릭터가 많은데 미니미. 미니미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일리아 조드 이런 사람. 별로네요. 네.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뭐 하셨어요 어제? 뭐 욕 먹느라고 바빠가지고 애기들하고 못 놀아주고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욕 먹는 건 뭐 괜찮아요. 애들하고는 잘 놀아줬고 대신에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 보지 마라. 단도리를 쳐놓고 왔죠. 형수님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그 보고 몇 번 울어가지고 이제는 안 봐. 아예 안 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댓글을? 예. 근데 저 오유 멤버야 또 오유를 열심히 해. 그러니까 형수님이. 보기 싫은데 내 이름 툭툭 쳐놨죠. 그럼 또 안 볼 수가 없거든. 배우배 이렇게 그러네요. 올라가 있어요. 이동영 바로 어쩌고 바로 나와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 오유에서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뭐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나요?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재율이가 최대한 늦게 인터넷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전에 있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오늘? 아니요, 저도 시골에 내려갔다 왔어요. 시골에 있다가 역시 가족끼리 보내.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오늘 오늘이에요. 일하고 있잖아요.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브에. 이브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우리 저 댓글창에 어디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다 내용이거든. 네. 그 중에 하나 박누리 얘기 있더라고. 뭐요? 어디 뭐 연탄집에서 봤다고. 남자들이랑 술 처먹고 있는 거 봤다고. 조연탄인가 뭐. 연탄을 떼는 방이었어요? 연탄 집이었어요? 아니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어요. 강남. 아니요. 아니에요? 목동에. 목동. 네, 목동에 오기 진짜 맛있어서 같이 한번 가요 나중에. 예. 네, 거기 단골입니다 제가. 누구랑 갔어요? 친구랑. 남자들이랑 봤다 했는데 너 혼자의 남자 2명이라던데? 에? 아니었어요? 체력 좋네. 아니, 왜냐면, 혼자 이렇게 얘기하기, 계속 남자들이 너한테만 얘기를 걸 거니까. 남자 2명이었나? 깜짝 놀라는 거 1대1. 와, 1대1이었어, 1대1. 왼쪽 양복 옷깃에, 뭐, HSBC, 뭐, 홍콩 관련된. 아니, 근데 뭐 제가 그런 데 거기 페이지가 사장님, 있었다. 진짜. 제가 거기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 사장님이 거의 저희 테이블에서 같이 막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면서. 사장님을 가청으로 착각했네. 1대1. 여러분, 1대1이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친구예요, 친구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만났어요. 사장님인데 정장을 입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고. 고깃집 사장님이. 몇 시쯤이었어요, 그게? 그게 뭐 한, 6시, 7시? 뭐. 아침? 아니요. 아침. 근데 제가 요즘에 약속이 너무 많아 술을 자주 먹으니까 이게 필름이 빨리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에게는 호재네요. 어제죠. 와탕카지. 외국에서 왔는데. 아니, 그런 사이 아니라고. 와탕카. 보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남자랑 있든 여자랑 있든 저를 만나면 와서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면은 또 같이 한라산 한잔하고. 아니, 그분이 아마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나를 못 시간 꺼내. 보내라. 이랬을 거야. 또 청정구역 팬들 다 착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러니까. 고기까지 먹고 아니, 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진짜로. 아는 척 해주시면 저는 너무 반갑죠. 예. 네, 앞으로 아는 척하고, 네. 뭐 소주라도 한 병 네. 얻어 드세요. 오늘 제가 한 잔 한라산이라도 그러니까. 드리는 걸로. 예. 저 박누리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쪽 테이블 계산해 주세요. 해도 계산할 겁니다. 충분합니다. 뭔 소리예요. 왜냐면 쥐가 먹는 테이블은 그 남자가 계산했을 거거든. 그렇죠. 본인이 계산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얻어 드세요. 아는 척 해갖고. 한라산 한 네. 명씩 받아가세요. 골든벨 울릴 수도 있어요. 돈 떡이 올라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얼마나 취하는지. 네, 어쨌든 와서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한라산 한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맞아서 해외여행 계획했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인천공항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준비되지 않은 노숙자 네. 생활했다더라고요. 다들 거기서 바닥에서 다 주무시고 하더라고요. 8시간, 9시간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약에 딜레이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비행기 타고 가갖고 숙박을 예약했을 거 아니야. 그것도 다 억울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말. 근데 근데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개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뭐 너무 안일한 대처 항공사에서 나 몰라라 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항공사에서 주변에 있는 뭐 어떤 숙소를 숙박을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로 좀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걸. 근데 천재지변이라서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이렇게 네, 했겠죠. 근데 안내조차 잘 안 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항공이 출발 지연 시에 이제 그게 뭐 항공사 측의 티켓 할인.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운임의 뭐 10에서 30% 정도를 탑승하는데 배상을 한대요. 근데 네. 자연재해나 뭐 천재지변 이런 기상 상황이나 공항의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안전 운항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결항이 네, 되거나 지연이 네. 되거나 할 때는 배상금 지급 책임이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사 잘못으로 지연됐으면은 창석이 말대로 뭐 어디 호텔도 안내하고 자기들이 뭐 50% 할인된 금액에 뭐 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 근데 이거는 천재지변에게 그걸 아니까 안 했을 거고요. 다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으면 계속해서 뭐 안내 방송이라도 해줘야죠. 양해라도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었다 그랬을 없어서 항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떠나잖아요. 많이 가시죠. 예, 굉장히 뭐 전 세계 1위라며 뭐 그렇게 많이 떠나는데 지금 인천공항이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지금 제2터미널도 완공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난 좀 아까워. 해외여행 가는데 거의 하루는 왔다 갔다 하루는 공항에서 다 잡아먹잖아. 거기 멀리 가면 거의 그렇죠. 보통 뭐 2시간에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지. 근데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이 아까워요. 그런 걸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 여행을 가려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 텐데 딱 쿵닥쿵닥하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짱나죠. 하여튼 뭐 박누리 그 다음 달 홍콩 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해무가 없기를 네,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한번 홍콩 가야겠어 진짜로. 네, 네. 너무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네. 아니, 지난 방송 평가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되는데 게시판에 수다맨 얘기밖에 없어. 수다맨 얘기 쭉 있고 네. 그 말씀하신 연탄 하나 있고. 연탄 하나 있고. 거의 자회사급으로 수다맨 얘기가 있었어요. 네, 나 수다맨 게시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수다맨 게시판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어.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하루에 실시간으로 2,000개 이상씩 달리기 때문에 채팅 방수 안 되기 중으로.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나보고 읽으라 하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제가 모든 댓글 다 읽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사 안드로메다 청정구역 수다맨 게시판 합치면 하루에 10,000개씩 올라와요. 게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뭐 인터넷 게시판 그쵸. 난리잖아. 뭐 트위터 뭐 그래서 제가 못 봐요, 여러분. 아무리 써봐야. 여기 써봐야, 저기 써봐야. 못 보니까.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 henkel칼이랑 같이 이렇게. henkel칼. 근데, 오늘 예를 들어 뭐 청정구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네. 뭐, 이분들도 어느 정도 분들은 아마 저를 위로할 생각에 오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수다맨도 한 400명이 유료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400명이 또 따로 후원을 해줬어. 오, 힘내라고. 힘내라고. 살아있네, 아직. 이런 걸 노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또 이동형이 낚시 낚였다. 그러니까. 알면서 왜 낚이니? 안 돼. 하지 마. 아직 욕을 덜 먹었어. 욕을 더 먹어야 돼. 이런 뭐 매일 뭐 저한테 문자 한 번도 평생 연락 안 한 사람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서로. 근데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또 문자 엄청 왔어요. 힘내라고. 시원하다 잘했다고. 그래서 거기 또 힘을 얻고. 예. 그런 거에 힘을 내야지 어떻게? 당연하죠. 불끈불끈 발끈발끈 했습니다. 네. 힘이 나서 빗줄이 감사해요. 탁 서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불끈불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없으면 지쳐요. 불끈불끈 없으면. 그럼요. 그리고 저희 청정구역이 청취자들이 뽑아주신 팟빵 어워드 탑 20.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다맨들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이래서 또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아직 이동이 죽지 않았다. 이런 거. 너네가 아무리 욕해도 난 죽지 않는다. 묘하게 욕하면서도 듣는 방송이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좀 저희가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수다맨 얘기 없는 걸로. 여보, 그래서 담당 PD가 찾느라고 눈알이 빨갛답니다. 뭐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극적으로 찾아낸 사연들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노우문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이 작가님, 오창성님, 박지희님 덕분에 항상 재미있게 청정구역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색드립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청정구역을 듣고 색드립을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점점 중독이 되네요. 바쁜 일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정치고 흐름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작가님, 오창성님, 박지희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방송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안가에 가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용기 내서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방문하려고 합니다. 수노무님 오셨나요 혹시? 스노우문님. 저기 서 계시네요. 오셨네요. 일찍 올 거면 빨리 쳐오지. 왜 이제 자리도 없이 서 있고 있어. 네, 어쨌든 무편집 색드립을 들을 수 있겠죠. 아는 분들과 최근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워낙 다들 초보 팟캐스터들이라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체계로 진행하는지 좀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체계가 없는데 어떡하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방송은 잘하는 새끼가 잘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를 들어 뭐 경력이 오래되고 세작 이박사 팟캐스트 6년 차, 7년 차에. 그럼 됩니까? 걔들이 안 되잖아. 연말에 좀 따뜻하게 갑시다. 실명을 거론할 때는. 방송은 잘하는 새끼들이
친구들이 잘한다. 세작 형님 사시 남전기 다시 재출격하는데 응원해 주세요. 센스가 장착돼야 돼요. 예. 사실 남자기 다 돼가 또 만들어줘서 잘 되는 거야 지금. 아니면 택도 없는 거야. 네, 어쨌든 이 부분 네, 센스 있는 사람과 꼭 같이 하길 바랍니다. 네네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끝까지 왜 안 읽어주세요? 이 작가님, 오창석님 항상 감사하고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래오래. 박지인 오래오래가 지금 네. 중요해. 아, 시집가게는 어떻게든 이걸 이 작가 바지끄레기를 물고 들어져가고 끝까지 하려고. 아.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돈 안 쓰고 얻어먹는. 그렇죠. 정말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나 누가 보면 진짜 많이 버는 줄 알겠네요. 그럼요. 네,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피민트맘님. 동병상련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들으면서 저도 그 나이 때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 기억이 나네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8, 30살, 37에도 여전히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젊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이후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꼭 제 이야기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라고. 지난주에 저희 맞습니다. 예, 동병상련 사연 보내주셨던 분. 그럼 사람 인생 뭐 80년에서 100년 잡고요.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나와서 만난 친구가 오히려 더 마음도 잘 맞고 잘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나랑 아닌 것 같은 친구는 그냥 빨리 잘라내는 게 나에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박누리도 나 안 만났으면 거지 생활을 못 면하지. 그렇죠. 제가 뭐 조연탄 어떻게 먹어요. 그래요. 한라산 비싸서 못 먹고. 그렇습니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예, 이 작가님, 오창선님, 박지희님 크리스마스 때 꼭 갈게요. 그런데 IAMDTG님 오셨습니까? 예. 구라쳤네요. 예. 왜냐면 뭐 이렇게 아이디가 읽기 어렵게 만들면 DTG 뭐야? 디지털이에요, 뭐 이거? 구라쟁이들이야. 예. 방송 시간 옮기시거나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친구도 한 명 데려갈게요 했는데 안 오셨거든요. 시간 안 날 줄 알았나 봐. 이 작가님은 안가에서 뵀는데 오창석님, 박지희님 실물은 처음 보게 될 듯 실물을 기다리겠습니다. 왔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있다, 데지털님? 있다. 거기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데지털 아닌데 왜 자꾸 데지털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IMDTG님. DTG입니다. 이 작가님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팟캐스트 다 들었는데 가난한 취준생이지만 수다면 대결제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 작가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런 것뿐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따 갈 때 10,000원 드릴 테니까 수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오창석님, 박지희님, 이 작가님께 잘하시길 뒤통수. 노노. 제가 노노라고 읽습니다. 아재라서 몰라요. 니은 할 뻔했죠. 몰라요. 늘 조심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안가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그러면 오늘 이 사연 올려주신 두 분이나 여기 현장에 계시네요, 지금. 네, 이번 주 선물을 그럼 어떤 분께? 취준생은 내가 10,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수번 듣고 우리 저 혼자 오신 분. 스노우문. 스노우문님. 예. 팟캐스트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그거 신청하지 말고 바로 그냥 우리 직원한테 책 받아가요. 원하는 책. 바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팟캐스트 하시는데 세작 형님 출연권 하나 뭐 이런 거 드리는 거 어때요? 그거 방해돼. 하지 마. 망칩니다, 방송. 세작 무료 출연. 망쳐. 이 박사 형님 무료 출연. 필요 없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노우부님께 우리 이 작가님 책 중에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리고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통해서는 총 66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이성환, 편견 생성중, 지진에 강한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지성하우징,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겁나 큰 종렬이, 법인 설립 전환, 경영회계 위탁 운연, 굿바이 텍스, 010-2296-9626, 오창석 읽기만 할 거면 그냥 시리 시켜라. 걔가 더 싸고 섹시해. 맞네. 걔는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 제가 훨씬 더 잘 씁니다. 시리야. 네.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대전 노건 간장게장, 4차 산업 코인스캔 TV, 팟빵 코인스캔 TV 진희남,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가르텐비어 오창 가르텐비어,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일산백석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새벽 2시까지 영업. 오, 좋네요. 팟캐 청취자 선물 드려요.
탕갈로마 리조트 직원, 안산 반월공단 커피 주스 마실 땐 달달한 스토리, 반월공단 종합상가 1층 달달한 스토리, AT 시티카페, 이분은 15회에 나눠서 송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콤한 밀크티, 곰돌이 밀크티, AT 시티카페, 가정식 타이 요리는 따탑을 압구정, 주진우가 쥐잡듯 33이즈 찾아주마, 네이버에 마이매드 스몰 다이어리 33 사이즈를 찾아주시나 봐요. 저는 입을 일 없겠지만 상치 33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꺼져. 해외여행은 투어이브, 괌사이판도 투어이브, 다 쓰는 누구 거 MB. 투어이브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진짜요? 투어이브 사장님. 와, 반갑습니다. 미인이시네요. 네. 저 처음 봐요? 네. 맨날 와. 맨날 오죠. 진짜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얘가 더 대본대로 읽는 거야. 맨날 오시는데. 아니, 제가 여자애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네. 페이팔 후원자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유성님께서 이번 주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에피소드 후원자 만나볼까요? 네, 최욱의 풋고추, 다음 카페 밀교의 세계, 안동 꿀통, 경북 안동 휴대폰 멀티샵, 묘진, 스투피드, 아이짱 화보 죽여줘요, 실링 만화 카페 휴, 단디 대리운전, 무스탕 쇼핑몰 케이퍼, 달의 아들 포, 안동 꿀통, 거제 피데이, 산본 5단지 놀이터 봄, 물 주는 남자, 서부산 마야 곱창 전골, 보이친, 염창동 잘해주는 핸드폰, 나가옹, 꼬조,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몸치 장군, 이 작가 쉴드 치다 쓰러짐, 안동 피터팬 게스트하우스, 수다맨 응원합니다. 댄스 스포츠 동호회 스텝, 국악번 오뎅국, 홍콩 할매 박지, 발의 제국 연대기, 밥풀, GSJ22, 조여정, 부산 설빙 가야대로점. 감사합니다. 네, 조여정 이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오창석이 이거 가지고 한번 정말 개쌍드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빵 터져가지고 내가 그거 보내려니까 전화 와가지고 그거 삭제해달라고 쌩 난리났어. 야씨 그렇게 겁먹으면 씨가 왜 했어 드립을. 그거 삭제해달라고 전화를 했어 또? 전화니까 나갈 때 너무한 건가 싶어가지고. 나갈 때 형님 삭제해줘서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 그 문자 보내갖고 삭제해줘. 내가 대답을 하니까 전화 삭제해달라고. 야 씨발 너는 살고 맨날 박누리를 죽냐 그러면. 맞아. 나쁜 새끼야 이 새끼 아주. 네, 아니 혹시나 싶어가지고 너무 또 그럴까봐. 뭘 그래? 이미 그냥 그래. 이번 생은 포기한 거 아니었어? 야 박누리도 막 하는데 새끼 맞아. 쫄아가지고 조여정 이거 뭔데 이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모르 조여정 뭔지 모르겠어요. 조여정이 아니라 조여정입니다. 네. 우리 저 강하게 발음하는 버릇이 경상도라서 네, 다 된 소리로 가는. 네. 그리고 무스탕 쇼핑몰 케이퍼. 내가 무스탕 하나 살라고. 요거 이제 우리 저 후원해준 분이 있지 하고 했는데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정부용 무스탕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케이퍼 알겠습니다. 케이퍼. 네. 자, 그래서 저희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703-088996 임연신 미르미디어 전략연구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사연은 정치알바@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치알바의 스펠링은 우리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알아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정구역 75회 방송에 대한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볼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범교텔레콤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범교텔레콤에서 또 12월 맞이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요. 휴대폰 할인하고 별도로 또 12월 구매 고객 중에 추첨을 해서 총 10분께 인공지능 누구 그리고 아이폰 에어팟을 함께 증정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과 함께 인터넷 바꾸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인터넷 교체 시에는 회선당 특별가 이벤트를 또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변경 고민하시는 분들도 같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세콤 같은 보안 시스템이 월 55,000원의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12월은 아이폰 6 특가 이벤트 마지막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폰 6 구매 생각 있으신 분들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로타리 파리에서도 광고를 보내주셨는데요. 올 겨울이 70년 만에 찾아온 한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이 목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목을 보호하는 거라고 하는데 한방에서는 목 뒷덜미로 추위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목만 잘 보호를 해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도리를 하나만 했어도 체온이 3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로타리 82에서는 명품 라인에서 사용하는 에코포 원단으로
리얼 밍크보다 더 가볍고 따뜻하게 이 오소리 에코퍼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에코퍼의 16분의 1이라는 착한 가격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사고 또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3만 원이 채 안 되는 29,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오소리 에코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 박누리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지금 박누리 지금 카톡 프로필에 그 로타리 파리에서 지금 그 목도리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원래 박누리가 그 카톡 프로필 굉장히 자주 바꾸거든. 굉장히 자주 바꿔. 지금 뭐 한 2주째 안 바꾸고 있어요. 아니 2주가 아니라 좀 자주 안 바꿔요. 한 달에 한 번? 자주 바꾸죠. 박누리가 카톡 프로필 바꿨다 그러면 제가 뭘 느낍니다. 요것도 까였구나. 환승센터에 들어온 애가 하나 나갔구나, 뭐 이런 거. 프로필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렇지. 그럼 뭔가 잘 되다가 끝났다. 끝났구나. 내가 프로필 없어지면 창석이 오빠 연락 오자. 무슨 일 있냐? 그거 당연히 뻔한 거지, 뭐. 그 약 올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야. 프로필이 없을 때마다 너무 재밌는 거지, 그냥. 근데 걱정해주는 척. 괜찮니? 어쨌든 이번엔 누구니? 이번에 그 로타리 파리에서 준 그 목도리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만큼 왜냐면 이쁘다는 그게 거지. 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얼굴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반사판 효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이지색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색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29,000원이라 진짜 부드럽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으니까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네, 저도 들어갔는데 예쁜 옷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광고 주신 후에 이 대구에 흩어져 있던 이 독립운동가급 우리 편들 있잖아요. 일부러 전화도 주시고 이 로타리 파리 매장에도 방문을 해주신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이 차도 마시고 뭐 힘들었던 그런 대선 전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서로 이제 내년에도 으쌰으쌰 힘내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또 휴대폰 스마트 터치가 가능한 따뜻한 장갑도 2만 원 초반대로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년 선물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더 착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검색창에 로타리 82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시사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여성 사우나가 있는 2층에서 일단 20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죠. 예. 네. 그래서 현재까지 사망 29명, 부상은 3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단일 화재 사고로는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또 슬퍼했고 또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의 다 사연이 또 있잖아요. 그런 너무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아서 눈물 나지. 근데 일단 아직은 공식적인 발화 원인에 대해서 발표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났는데 이걸 가지고 뭐 소방 당국이 잘못했네 많이 저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이게 논쟁인가 싶어요. 그리고 빨리 나쁜 놈을 만든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얘기해도 되잖아. 네. 지금 조금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악재가 겹치고 이것도 결국은 인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게 참사가 일어났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사망한 여자 목욕탕 같은 경우에 여기가 원래 지금 경매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좀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새로 이걸 인수한 사람이 아마 이거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한번 상권이 죽은 거 살리긴 쉽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욕탕 안에 원래는 뭐 세신사도 있고, 또 매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있죠. 세신사나 매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빨리 대피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매점에 일하는 사람들이든가 이런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간두고 세신사 한 명만 있었던 거야. 이 세신사 한 명은 불나자마자 자기 혼자 나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됐고 반대로 남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발소에 일하신 분이 이쪽으로 나가면 된다 하고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악재지.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비상구. 네. 찾기도 비상구에 힘들고 물건이 있었다고. 앞에 물건이 있는데 이런 짓 많이 하죠. 다 가려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짓 많이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런 일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영화관 가면 영화 틀기 전에 비상구 어딘지 알려주잖아. 네, 무조건 알려주게 돼 있죠. 그거 무조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큰 식당 들어가도 비상구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가 비상구 어디 있습니까? 출입구 말고 바로 정면 오른쪽. 그렇죠. 지금 비상구 파란불 들어와 있죠? 완벽하게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절로 내려가면 떨어져요.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데. 자유낙하.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인데 중간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에서 점프하면 돼. 다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비상. 이거 우리 안 막아놨잖아. 다 보이죠 지금? 네.
혹시 불나면 절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상구 어디인지.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 사우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 안전 점검을 꼼꼼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내부를 직접 점검을 하면 남성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좀 있고 또 가연성 자재들이 많아서 화재를 이 소방 키우고. 못 들어가는데 요거를 가지고 일각에서 이걸 또 여성만 점검을 안 했다. 여성 혐오의 사회가 만연한 단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와서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자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논란이 지금 있고 일기이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잘못이 아니냐. 왜 저 깨지 않았냐 2층을. 그러니까 저는 유족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깨고 나왔으면 살 수 살 수 있었으니까. 있으니까 2층이니까 뛰어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유족들 말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 손에 거의 뭐 지문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깨고 나오려고 하다가 네, 그렇게 됐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화유리기 때문에 쉽게 안 깨지거든. 웬만한 사람 힘으로 안 깨집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를 이용해서 깨야 되는데 유족들이 사람이 있으니까 깨달라고 요청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 소방관이. 그래서 유족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소방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당시 처음에 출동한 사람 4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막 혼합돼 있어. 그 제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다. 30명이다. 60명이다.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보니까 총 그 근무 인원이 12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한 5, 6만 명 되면 13, 3만 명 됩니까? 13만 명 인구. 124명인데 124명이 3교대를 하는데 여기서 화재 진압하는 대원은 30명. 30명이고 구조대원은 12명이고 그중에서 30명 중에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갑을병 이렇게 나누잖아요. 갑반 을반 병만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4명밖에 출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4명이 출동하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래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할 거는 LPG가 그게 만약에 터지면은 뭐 추가 화재나 추가 인명피해가 나오니까. 그래 거기부터 진압. 두 번째는 요 구조자가 있었다고 매달린 사람들. 지금 건물에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람 안 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에어매트 설치하고 뭐 그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명밖에 없으니까 이 4명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소방관 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족들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항의하는 마음은 충분히 다 충분히 이해하죠, 해야죠. 그리고 그 백드래프트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유리창 안 깼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불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했을 때 유리창을 갑자기 깨면 산소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더 큰 화재나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소방당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백드래프트 때문에 또 안 깼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방당국에서 백드래프트 문제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또 전문가들은 백드래프트가 있어도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은 무조건 깨야 된다는 거야. 또 그런 또 전문가들한테 입장이 바뀌어요. 바뀌고 참사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2층에는 화염이 없었다고 얘기한 건 화염이 없었다고 하면 백드래프트 없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일단은 최초의 발화 원인. 그건 이제 거의 밝혀졌어요. 그건 뭐 네, 등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소방차가 진입할 때 앞에 불법 주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소방차 그냥 밀고 들어간다거나 창문을 깨고 어떻게 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소방관이 다 물어줘야 돼요. 네, 자비로, 면책이 안 된다고 자비로 하더라고요. 물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에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잠자고 통과가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방관이 그렇게 깨도 안 물어도 되는 거. 면책할 수 있는 거. 불법 주차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식. 이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의식도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소방 안전 점검에 관한 것들. 지금 저번에 우리 포항 지진에서도 봤습니다만 필로티 구조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1층을 비워놓은 구조죠. 그 필로티 건설 방식이 지진에도 약하지만 화재도 약합니다. 왜냐하면 1층이 뻥 뚫려 있는 거잖아. 그 불은 산소하고 만나고 확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뻥 뚫려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건 다 계단으로 좁거든. 그러니까 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랬을 때 1층을 그럼 뻥 뚫어놓지 말고 최소한 벽은 방화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근데 필로티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야? 지하 주차장을 마련하면 되죠. 근데 지하로 파면 파들어갈수록 이 건축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필로티를 하는 거야. 1층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를 아예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방화
라든가 혹은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뭐 법적으로 마련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화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불법 증축의 문제라든가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관련된 이제 시행령이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제일 먼저 발생하고 났을 때 하루 종일 실검에 올랐던 게 드라이비트거든요. 네. 이 드라이비트가 왜 단열이라 해서 단열재를 바깥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법입니다. 자재 이름이 아니고. 공법 이름인데 드라이비트에 사용되는 것이 스펀지라는 거죠. 스펀지가 불에 너무 잘 탄다는 겁니다. 나무나 종이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온도가 높아져서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게 한다는 건데 스티로폼 말고 그러니까 가연성인 스티로폼 말고 불연성인 소재를 사용하면 되는데 불연성인 소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불연성 소재를 사용할 때 또 접착제를 유기 접착제이냐 또는 무기 접착제이냐에 따라서 또 타고 잘 타고가 또 구분이 된대요. 근데 무기 접착제보다 유기 접착제가 훨씬 싸대요. 근데 유기 접착제는 또 불이 잘 붙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바꾸는 법이 2015년 1월에 나왔습니다. 이때 의정부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6층 이상 건물 외벽에는 이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연성 사실 이게 소재를. 그때 의정부하고 지금 제천 화재하고 너무 많은 게 닮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은 아마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실수된 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했다는 게 아쉬운 거고 특히 이제 아까 소방관이 처음에 4명만 출동했고 나중에 이제 더 왔는 거죠. 네. 다른 작업하다 더 왔는 건데 다들 그러더라고. 만약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은 이렇게 사망자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쵸. 결국은 소방관의 이제 인력 문제거든요. 네. 지방에는 인력 나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그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좀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딱 한 대밖에 그러니까요.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안철수가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직원 반대. 이거 뭐 불 잘 나지도 않는데. 그건 누가 몰라? 그런 논리면은 군대를 없애. 전쟁 나지도 않는데. 안 그래? 지난 100년간 한 번 났잖아요. 한국전쟁 한 번 나고 한 번도 안 났는데 전쟁은 군대 왜도 다 철수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만 이 꼴이에요. 에이씨. 그래 놓고는 뭐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가면 뭐하나? 그래서 그 소방관을 탓하는 글이 올라와서 어떤 소방관이 전하는 글이라고 해서 이제 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첫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안전에 빈부격차가 있어서 너무 씁쓸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거는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이게 뭐냐면 광역시급의 소방 인원과 흔히 말하는 제천이라는 도 이하급의 소방 인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실제로 며칠 전에 부산 사하구의 신평에 불이 났어요. 그때는 북부 소방서, 사하 소방서, 중부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총 13대가 출동했습니다. 불이 단번에 진압이 됐죠. 근데 제천 같은 경우는 한 대밖에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지만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증원해주고 증원하는데 그 증원한 걸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함께 넓혀 나가야지 이제 우리가 한두 번 일어난 이 화마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또 여기 국회의원이거든요. 제천 맞아요. 지역구죠. 그래가지고 지금 국가수가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들이 폴리스 사인 쳐놓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게. 근데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막 강제로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리고 사진 어쩌라고 찍고 국회의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 고위 관계자에 전화를 하고 나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가 들어가면 압니까? 아니 그러면서도 뭐 자기들은 뭐 문재인 정권이 축제하느라고 소방점검 안 아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해요. 이동형이 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 불만큼 여기 불도. 아니 그리고 근데 이 와중에서도 감동적이었던 게 민간인들이 또 굉장히 발벗고 나서서 할아버지랑 손자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본인의 그런 개인적인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다리차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서 또 구한 사람들도 세 분 태웠다더라고. 대단해요. 진짜. 아직 의인들이 많아요. 따뜻하죠. 이런 거 보면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 결과 나오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뭐 논쟁을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방관들 사기만 떨어뜨리는 거니까 논쟁은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단 소방당국 2가지 정도는 좀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의정부 아파트가 2015년 1월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제천 건물이 2011년 7월에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건립된 6층 이상 건물에는 이게 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 설치되었던 건물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층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6층 이하의 건물은 또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2가지 건물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소방당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는 근데 스프링쿨러를 왜 그렇게 잠가놨는지 모르겠네. 그 스프링쿨러만 제대로 돌아갔어도 아쉽네요. 지금 그래서 건물주하고 관리인이 어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다시는 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전 당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27일부터 30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31일에 결과가 발표가 네. 됩니다. 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존칭도 생각하고 안철수로 해보네. 좋았어, 막누리. 좋았어, 안철수. 뒤에다 쌍욕해도 돼. 안철수가라고 정확하게. 책임은 내가 못 지고 쌍욕해도. 안철수 대표가라고 했어요. 아니, 안철수가 그랬어. 안철수가라고 했어. 근데 오늘 말이죠. 지금 보니까 우리 화기애애하고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일어서서 계신데 스탠딩 자세에서 맥주 마시는 거 보니까 뭐 여기가 마치 클럽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네요. BGM 좀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BGM은 네 목소리로까지. 네, 좋았어. 한번 보기 좋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게 뭐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안 되면 그 박지원 전 대표의 말처럼 제2의 오세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참여를 이 3분의 1 자체가 안 되면. 나랑 내기 할까요? 어떤 얘기요? 펠레 또 한번 아니, 해보시죠. 3분의 1이 안 돼도요. 그 오세훈처럼 안 돼. 강행. 그냥 밀어붙여요. 이거 다 알고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당은 당기도 이런 것도 다 저 필요 없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그래도 강행 투표율 없어도 그냥 온 사람들끼리 하고 땅땅땅 하고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명분이죠. 네. 아니 실질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3분의 1밖에 없거든요. 3분의 1 못 채우는 거. 그러니까 27만 명이니까 9만 명 밑으로.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이 9만 명 밑으로 되면은 이게 무효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데 안철수 벌써 다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필요 없어 하고 지금 밀어붙일 생각이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성 반대는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안철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박지원 측도 그렇게 생각해요.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거야. 근데 막을 방법이 이거 3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해갖고 오세훈 때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철수는 그 생각이 없어요. 당원이 만약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안철수 측에서는 당원이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했으면은 그게 적용되지만 이거는 당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다. 벌써 결정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안철수 쪽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투표율도 이제 향후에 양측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투표 결과는 안철수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3분의 1이 안 되잖아요. 3분의 1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3분의 1이 안 됐는데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다. 그럼 반대파들은 이거 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안철수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당하는 거죠. 강제 합당인 거예요? 이거 이제 합당하기 싫은 사람은 나와야 되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분당하는 거지. 근데 분당하는데 지금 보면 바른정당 의원 11명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39명이야. 합치면 50명이에요. 근데 이 39명 중에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11명보다 더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기존에 있던 39명보다 더 쪼그라드는 거야. 당이 합당해가지고 숫자가 더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 11명이 오면은 11명이 충원이 된 건데 만약에 해서 12명이 빠져나가면 기존보다 더 줄어드는 거야. 마이너스지. 이 짓을 왜 할게? 왜 마이너스인데? 바본가? 멍청인가? 왜 마이너스 짓을 하지? 결국 안철수는 대가리 속에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당으로는 내가 의미가 없으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이 당으로가 아니고요. 그 진보 진영, 그러니까 보수에 반대되는 진영으로서는 내가 안 된다. 후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도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홍준표도 아웃이야. 이번 지방선거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홍준표 아웃되고 나면 자기가 그 비집고 들어갈 때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범보수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중도 얘기하면서 끌어들이는 게 손학규잖아. 학규형 돌아오셨죠? 그러니까 손학규가 돌아왔는데 지금 손학규는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요청을 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저 손학규가 또 외국 나가기 전에 중도 이렇게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거잖아. 네. 근데 또 박지원이 손학규랑 만났거든요. 박지원은 또 아니다 손학규는 우리 쪽으로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손학규 쟁탈전이죠. 그런데 손학규는 또 간 보고 있어요. 학교는 그때 글 썼어요. 평생 이렇게 간만 보고 평생 간 보다가 지금 좆대가리 또 간 보고 있어. 그 전문을 귀국하는 공항에서 그 전문을 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결국은 안철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간 보다가 마지막에 또 안철수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당이 합당하면 뭐 비대위원장 이런 거 맡으려고 그러지 않을까.
참 정치. 근데 간보는 정치인은요. 안철수도 간보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되잖아. 여기 다 간 보는 사람들 모여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팟캐스트 하면서 여기 간보면서 했으면 벌써 없었을 겁니다. 소신대로 하잖아. 요거도 처먹고. 이게 그거랑 이거 뭔 상관인데 갑자기. 이런 게 바로 정신승리. 이런 게 딸딸이지 뭐. 내가 차마 그 말까지 못했는데. 니로 해라. 오늘 사람도 많이 왔는데. 다 삐처리해줘야 돼. 그래. 아, 참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지금. 그 안철수 반대 쪽 하는 사람들이 그 산책 카톡방에 가서 자 우리 장갑 끼고 강목 준비합시다. 그런 것도 올렸다니까. 아 진짜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강목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앞으로 더 재밌는 일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유승민도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통합정당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유승민 쪽은 보수가 정체성이다. 뭐 정체성을 훼손하는 통합은 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을 다 흡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그렇죠. 몇 명은 버리고 와라 이거지. 그런데 그러면 유승민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1명 있는 사람들이 또 탈당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두는 거야. 박지원이나 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른정당 11명들은 가고 싶거든. 자유한국당 따뜻한 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명분이 없잖아. 철새라고 놀림받고. 진보 저 새끼 들어왔네. 그럼 나 같이 못해. 그러니까 그거지. 이거 하려고. 명분을 어디다 삼냐면은 아니 나는 보수인데 저쪽 애들이랑 어떻게 합당하냐. 햇볕 정책 용납 못해. 나는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명분을 분명히 들고 나올 거라고. 그래서 유승민이 애초에 그 명분을 자르려고 바른정당의 정체성은 보수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애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못 박아도 그럼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욕 한 번 얻어먹고 따뜻한 데 가래. 봐 장재원이 봐 지금 저런 욕하면 얼마나 따뜻한 데 있어 지금. 제일 먼저 가셨잖아요. 그럼 김성태 봐 원내대표하고 자빠졌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 나도 빨리 따뜻한 데로 가야겠는데 이 생각 안 할 거야?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1명 다가 통합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분명히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싶어서 약간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명분을 만드는 거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원래 명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고. 네, 어쨌든 뭐 두 정당이 합쳐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두 정당 합쳐지고 또 국민의당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뭐 재밌게 됐어. 그러든지 말든지 뭐 민주당은 뭐 50% 넘어가니까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 뭐 우리 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민주당 상황이죠. 입장에서는 뭐 너무 좋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준표가 유죄가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무죄 받고 그 당을 계속 당대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당을 다 조질 거니까. 그 정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 아 진짜요? 시내 방송 들었나? 또 정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정도원이랑 나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존나 기분 나빠지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는 홍준표가 저렇게 있는 게 더 나아요. 홍준표가 명색이 그래도 제1야당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최고위원 했던 여자하고 계속 싸우고 있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유효회가 아직도 돼지 발전제 가지고 다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막집 아줌마 얘기 자빠졌고 또 하나는 또 인형 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인형 갖고 왔다고 뭐 하냐 니네. 페이스북 라이브 하고. 저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럼요. 그래서 나쁠 게 없어요. 네. 앞으로 홍준표는 계속해서 또 저런 스탠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홍준표가 또 이상한 소리 했잖아. 그 뭐 검찰이 증거 조작한다고. 정말 개 같은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저 뒤에 그 얘기 나오나요? 2부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합시다. 얼마나 그게 왜 이렇게 멍청한 소리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그냥 재밌게 구경을 즐기면 됩니다. 네,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오창석의 동병상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근홍 그린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세무회계 업무 대리, 양도소득세 및 상속, 또 증여세 상담, 경영자문 등 이 세무회계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어디에서든 세무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무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을 위한 할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근홍 그린 세무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근홍 그린 세무사, 연락처는 010-9308-3011, 010-9308-30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아주 친절한
여자분께서 젊은 여성분께서 네, 잘 이거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안 해줬어요? 직접 안 해주시고 직원분들. 네 수입이 그렇게 크진 않네. 그런 거예요? 그럼요. 상대에 따라서. 그렇구나. 내 거는 직접 해줍니다. 그 얘기 하려고 분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준미트에서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여기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구매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한 번 더 연락을 주셨고요. 지금 주문이 너무 많아서 재고 소진된 상품들이 생겨서 일부 품목이 포함된 주문은 배송이 하루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사과를 드린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바로바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외식하기엔 좀 부담스러울 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잔하면서 고기 먹고 싶을 때 좀 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는 어준미트입니다. 300g 단위의 진공 포장으로 집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거나 캠핑이나 낚시 때 휴대도 간편하게 돼 있는데요. 3만 원 이상 구매를 하게 되면 무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업소용 대용량 공급은 전화나 사이트 내에 업체 문의란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홈페이지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로 고기 먹고 유럽 가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1월 31일까지 구매하신 고객 중 5명을 추첨해서 유럽 왕복 항공권 드리고 있고요. 2018년 2월부터는 매달 구매 고객 중 2명을 추첨을 해서 유럽 왕복 항공권, 3명은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부럽네요. 어준미트몰에 올려놓은 항공권 조건은 이코노미 경유 항공권이라고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와 다음 검색창에서 어준미트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주문이 밀릴 정도로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맛있어요, 고기가. 그러니까. 저도 먹어봤는데. 창석이 팟캐스트 때려치우고 동영미트 하나 만들어라. 쫄딱 말한 것이다. 동영껌 이렇게 팔게요. 계속 사람들이 항의 들어, 너무 씹고 컴플레인 싶어가지고. 들어오고. 동영미트. 직원들은 안가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면은 일이 처리가 돼요. 주문은 안 하고 전화해서 욕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듣고 싶으면 하나 만들었어요. 욕 처방 필요할 때. 아니면 일부러 블랙 컨슈머들이 난동을 피울 겁니다. 사가지고 뭐 고기 썩었다는 그렇죠. 이런 거. 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있나요? 오늘은 안타까운 약간 뭔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네.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 학원에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10년 넘게 배우고 일해오고 있습니다. 오. 우리 집 같이 내 학원 같이 여태까지 일했는데요. 동료들 원장님부터 전부 좋았고 다 같이 똘똘 뭉쳐 살아가보자라고 하며 의기투합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학원은 매년 돌아가는데 연초에는 재정이 빵꾸가 납니다. 왜냐하면 미술학원 특성상 시즌이 끝나면 연초에 돈이 빕니다. 그리고 항상 연초에는 월급을 전부 안 주고 월급에 얼마씩 적립을 해서 여름쯤에 받게 되는 식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니까 딱히 올해도 걱정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 월급은 300이고 100만 원씩 여름에 500을 받기로 한 게 11월까지 적립금이 쌓여 1000만 원이 됐고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원이 힘들다면서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양보하자는 생각도 컸고요. 가을쯤에는 학원에 원생이 갑자기 많이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 제 돈 500을 빌려주기까지 할 만큼 믿음이 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밀린 돈이 1,500과 2달치 월급, 곧 끝나는 특강비까지 하면 3천만 원가량이 됩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지만. 근데 문제는 어제 일입니다. 갑자기 10년 넘게 일하신 실장님을 원장님이 자르고 싶다고 말한 거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만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원생이 타년보다 많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많은 편이었는데 자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장님까지 없애가면서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해서 내년에 모든 인원 감봉이 있을 거라는 둥. 근데 실장님이 너무 큰 배신감에 폭발했고 여태 무슨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정이 힘든지 저에게만 전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월급이 밀리지 않고 다 가져갔고 가불만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학원 카드를 사적인 곳에 엄청 사용했고 대출 빚이 1억 가까이 된다. 근데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애꿎은 저와 실장님 다른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대의 명분으로 다 같이 힘들자고 하는데 정작 자기 월급은 줄일 생각도 안 하고 돈을 허투루 쓰고 다닌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 자기를 자르려고 하는 거고 진작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사들은 이미 좌천되고 나만 남아서 낫까지 자르고 모든 재정관리를 자기가 혼자 독식하면서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 지분 넣게 한 것도 퇴직금 못 받게 하려고 작업 넣은 거라면서 진짜 뒷골이 너무 땡겨오더라고요. 이런 식의 뒤통수는 처음이고 사회 초년생인 저는 또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멍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까요? 원장님께 다 같이 모여 다이렉트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그러기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배째라는 식일 것 같고 또 학원이 너무 허술하게 돌아가서 저희는 계약서 같은 거 한 장이 없습니다. 재정 관련된 건 실장님께서 따로 개인적으로 장부를 보관하고 계시긴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잠정적으로 동료들끼리 1년간 천천히 이직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뭐가 현명한 대처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야를 꿰차고 계신 이 작가님 그리고 오창석 부위원장 지희 아나운서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아, 장난 아니네요. 네.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학원가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원장님 학원 운영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지. 아. 왜냐면은 그 대출 땡겨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오, 체부는 없었네요. 임금 체불은. 우리는 말이죠. 네. 내가 망해도 일단 직원들 월급 줍니다. 와. 그래서 간디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수다맨 있잖아요. 수다맨에서 제가 우리 저 팟빵으로부터 돈을 정산 받아야 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출연진들 직원들 월급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산이 석 달째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안 들어와. 아, 약간 ARS 그런 것 같은 그래갖고 거네요. 내가 두 달 동안 내 개인 사비로 다 저 직원들 월급 주고 저 애들 출연해줬어요. 근데 이 학원장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야, 석 달 뒤에 들어오니까 그때 받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 야, 아니, 이거 충고해줘야 되는데, 다 자기 자랑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이 학원에 이렇게 말이 벌어지는데 봐요. 좋을 때,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뭐 여름에 주겠지. 되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 이런 거 하면 안 돼.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학원에는. 또 지금 안타까운 게 계약서 한 장 없다 그랬잖아. 네. 이게 더 아깝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래서 그냥 뭔가 믿음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아니, 사람이 속이는 거 아닙니다. 돈이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한 장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애초부터 너무 잘못이 크다, 이거는. 근데 물론 지금에 와갖고 옛날 얘기 하는 건 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옮겨버리게 되면 지금 이분도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약서도 없는데 받을 수 계속 있을까?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있으면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니까. 계속 밀려요. 일단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가도 그냥 나가면 안 되지. 어떻게 한번. 노동청을 찾아가야죠. 당연히. 근데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근데 받아야 이거 될 겁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장부 같은 걸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니, 장부도 있고 또 다른 같이 일했던 선생들 있잖아요. 실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거가 없어도 그분들의 증언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청에 가면 잘 들어줍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실제로 그 노동청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주기적으로 들어왔던 월급 급여 내역서가 있죠. 그러면 1년 넘게 있다거나 뭐 꾸준히 들어왔다는 거 있으면 그걸로 추산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수 다녔고 있어요. 돈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청에 일단 진정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하게 되는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업주한테 전화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럼 업주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부담을 느껴요. 노동청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받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 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동청부터 사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전화 받고 전화기 이제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노동청도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잡아가요. 아, 진짜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쥐가 뭐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겠다는 뜻이지. 그런 식으로 무시하면은 결국은 뭐 임금 체불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징역형 있고 벌금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노동청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진정이 좋을까요? 뭐 고소가 좋을까요? 물어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노동청에 고소까지 했는데 형사 고소를 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걔는 뭐 빵을 가서 벌금을 내겠지.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니한테 월급 못 주겠다. 그럼 민사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찾아야지 숨긴 재산을. 그러면 그 자기 사유 재산을 털어서 주는 변제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준 거. 그럼 그러니까 일단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라. 그러니까 노동청 가는 거하고 또 뭐 별도로 뭐 법률 구조 상담 이런 데 가고 법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무료니까. 그렇게 일단 해보시기를 저희가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발을 빼야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월급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묶여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밀린 월급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라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거기서 나온 다음에 노동청으로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래 있는다고 해서 챙겨주는 게 아니니까 일단 지금 정도면 빨리 끊고 나오는. 근데 저는 어떤 회사든지 월급을 적립식으로 주거나 뭔가 디파짓 같이 걸어두는 회사치고 제대로 된 회사를 못 봤어요.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할 때도 한 달에 만약에 3,000불을 받으면 1,000불 정도를 디파짓으로 잡아두는 회사들이 있어요. 함부로 못 도망가게 왜? 잡아두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돈통 있죠. 열어서 그냥 제 돈 갖고 그냥 왔어요. 진짜? 근데 저는 이렇게 파이팅 있네. 이런 거 이제 권유하는 건 아닌데 적립하는 회사 치고 진짜 제대로 된 회사는 없습니다. 이 새끼 나중에 안 가. 아니, 광고 털어서 갈 것 같은데 이 새끼. 안 가. 광고 안 갈 조심해야 돈통이 될것 어딨어요. 저 3층에 있어. 여러분 3층에 있답니다. 이 새끼 털어서. 지금 올라가세요 3층에. 3층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가고 뭐 털어갈 것 같아 이 새끼. 아니.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 아니 안 호주고. 가는 월급은 안 밀리잖아요. 안 가면 안 밀리지 않습니까? 안 밀리는데 털어갈 것 같아 이 새끼가. 호주는 내가 안 살아도 되지만 한국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네.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거를 열잖아요. 네. 비밀번호 오니까 들고 갈 거 아니야. 저게 움직이면 경보 소리 들립니다. 아 진짜요? 엄청 크게. 그럼 바로 넌 잡혀. 아니 안 훔쳐갈 건데 뭘 바로 잡혀? 아니 훔쳐갈 새끼. 아니. 없어지면 얘야 이제. 네, 그러니까. 권유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적립으로 주거나 뭐 후에 주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회사 치고 제대로 된 회사 없고 이번에 좀 감동받았던 게 수다맨 임금 지급이 공휴일에 잡히는데 미리 줬어요. 맞아요. 며칠 미리 주더라고요. 아니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25일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21일 날 줬어. 지난주에 그래서 너무 빨리 들었어. 우리는 그래. 원래 그렇게 살았어. 너무 깜짝 왜 놀랐어. 그래. 네가 내 자랑을 또 하게 만드는구나. 한번 해주는 거 돈통 안 훔치게 한다고. 안심시켜놔야 훔쳐갈 수 있거든. 앞으로도 계속 많이 달라고. 아니, 안심시켜놔야 훔쳐갈 수 있거든. 내가 직원들한테 그 애들 월급 일찍 주라고 25일 빨간 날이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이 사장님 괜찮아요. 저 25일 날 출근해요. 출근해 주면 되리더라고. 20. 근데 나는 23일에 들어왔던데?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일찍 줘라 기분 좋다 일찍 줘라 어차피 줄 거. 어차피 줄 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청에 가면 이 사업주하고 뭐 삼자 대면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일반인 한 번도 전과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뭐 이거 경찰서에서 노동청에서 나오라 그러고 경찰서에서 나오라 그러고 재판 간다 그러고 그러면은 쫄 수밖에 없어요. 겁나죠. 겁나지.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합의하려 그래요. 해결하려 그런다고. 내가 사실은 돈이 지금 뭐 이렇게 대출금 다 밀려 있고 돈이 없다. 근데 월급의 한 80%만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딜이 오면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그래도. 아니면 진짜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 배째. 그럼 그거 받고 끝내는 거예요? 합의하면 끝내야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진짜 다 받아내려면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이자까지. 그렇죠, 연체인데. 그런데 진짜로 이 원장이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받을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냥 빵에 가갖고 내가 노동으로 때우자 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 없잖아요. 큰일이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원생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올해 원생이 좀 많았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게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학원가 분들 많을 건데 또 프리랜서도 계약서 안 쓰거든. 맞아요. 저도 안 써요. 안 쓰잖아 계약서. 나랑 썼어 계약서? 안 안 써요. 썼죠. 쓰잖아.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거의 계약서 안 써요. 방송국 가도 계약서 안 써요. 맞아요. 그냥 이 한다고. 근데 뭐 방송국이야 뭐 워낙 크니까 믿을만 하니까 또 나야 뭐 믿을만 하니까 그냥 안 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 쓰면은 이런 일 당할 경우가 상당히 높아요. 일단 쓰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증거 없이 증언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학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는 사람 이렇게 강사로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적 없고 다 줬는데 쟤만 저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증언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는 필요하다. 네. 저는 그 지금 추운 겨울인데 겨울 추울 때 혹은 명절 밑에 추석이나 설 밑에 이렇게 임금을 체불당하면 정말 그거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 짜증나고. 그럼요. 연말 돈 쓸 때가 많은데. 많죠. 선물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오늘 돈 얼마나 다 쓰고 싶어요. 그럼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날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 비트코인 이번에 확 빠진 이유도 크리스마스 때 돈 쓰려고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얘기가 있어. 제가 지금 평일에 야놀자 본사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담팀 다 출근했어요.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나는. 숙박 없으니까. 그래. 숙박업은 불나지. 야놀자에 있는 웬만한 숙박업체는 다 샀습니다. 네.
근데 꼭 크리스마스 날은 왜 다 거기 휘도 희한해 이해가 안 가네.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모텔에서 자면 뭐 남다른가? 예? 그러니까 뭐 이벤트룸 갈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서 제가 봤는데 20대 여성 예. 그 핫한 검색어 순위 있잖아요. 네. 1위가 산타 복장, 예. 2위가 섹시 산타 복장, 예. 뭐 3위가 섹시 여성 산타 복장 이런 거 1위부터 10위까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입으시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딜요? 숙박업소를. 숙박업소 가서 입겠죠. 어떻게 박누리 검색해봤나요? 산타 복장? 아니 비트코인 얼마나 복잡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루돌프로 올 거예요 아마. 아니 뭐 그 산타 복장 아니어도 그냥 사슴 여기 저 머리띠만 해도. 난 그런 복장하는 거 싫어요. 싫어. 아 그래요? 그냥 올로케로. 귀찮아. 아니야 그 입으시고 한다니까. 복장 입는 거 자체를 싫어한다. 네, 귀찮아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 노복장으로.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죠.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뭐 해봤어? 뭐까지 해봤어? 많이 안 해봤다 해봤는데. 교복 해봤습니까? 아니 안 해봤어요. 교복 좋아해요. 교복은 교복 입을 수 있는 나이대. 교복을 입을 수 있는 뭐래? 나이 때 하면 여자랑 안 되지 그랬어? 미친놈아 그거는. 왜 그건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미친놈이네.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뭔 말이야 있어? 교복 입을 수 있는 나이 때 그건 뭔 말이야? 교복 입을 수 있는 나이대 여자친구랑. 전자발찌 좀 찰래? 잠깐만 뭐 잘못된 뭐 것 같은데. 병시세를 하고 있어 이 새끼 미친놈 아니야. 신해철 씨도 뭐 이렇게 자기 차 안에 뭐 교복 놓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 남자들의 로망이 있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훨씬 졸업하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봤지 교복 있냐고. 없다 그러더라고. 뭐 그런 것처럼. 스튜어디스. 유니폼. 유니폼. 그런 거. 괜찮나? 해봤어? 해봤나? 해보진 않았는데 좋죠. 승무원 사귀었었잖아. 그거는 코스프레가 아니잖아. 그 사진과 코스프레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아닌 사람이 입고 오면 이게 코스프레인데 승무원 입고 오는 건 지 일인데. 그건 좀 달라요. 그것도 느낌이 달라요.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조연탄에 승무원 복장을 입고 한번 가봐요. 조연탄 얘기 왜 하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네, 방법이 맞아요. 없으니까 노동청을 찾아가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실장님하고 이렇게 피해 있는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가셔서 증언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불친절하게 대한다. 그 노동청 담당자가. 네. 그럼 보는 앞에서 그 이름이랑 다 있잖아요. 네. 적어요. 이렇게 이름 적는 척. 성함이 이렇게 딱 적는 척해. 네. 적는 척하고 그 뭐 이렇게 다른 상급기관으로 투사하면 진정하면 되니까 잘해줍니다. 혹시 잘 안 해줄 때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라고. 노동청 직원을 협박하는 방법. 네. 협박 이름 적는 게 뭐 협박이야. 쪼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불친절하시네요. 믿어지는데 이렇게 대합니까? 하면서 이름 탁 적어.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러면서. 그럼 바로 그 공무원은 이름 물으면 대답해줘야 돼. 당연하게 죽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또 하시다가 뭐 궁금한 점이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우리 이 작가님이 또 그쪽으로 전문가시니까 한번 또 저희에게 사연을 또 주세요. 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급하잖아.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뭐 노동청에서 다른 것도 밀려 있고 뭐 시간 뭐 이렇게 자꾸 지체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진상 피우면 됩니다. 진상 앞에 장사 또 다른 없다고. 기관 이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순간 기대했잖아요 지금. 아니 예전에 그 예전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있잖아요. 그 여자 국회의원 한나라당 시절에 들어놓고. 이회창 때 막 공천 안 줬다고 들어놓고 맞아, 그래서 야 받은 씨야 거? 공천이야 이거 그래서 공천 받았다고. 우리 저 댓글에 임진출이라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났다 그랬는데 경주 출신 국회의원 임진출이라고. 이렇게. 진출 왠지 이런 식으로 진상 부리면 다 해주게 돼 있어. 국회 공천도 주는데. 그럼. 해주겠네. 대한민국에서 소리 좀 장땡이에요. 그래도 원만하게 그런 해결을 생각까지 보실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6회 방송 1부 함께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내일이죠. 내일 2부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 사람인 형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주는 거야. 다시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에서 청쓸 신잡이라는 거 합니다. 네, 황교익 씨 나와서. 황교익 씨 나와가지고 또 뭐 박수현 대변인하고 이렇게 네. 윤영찬 수석이 나와서 너무 좋잖아 그런 거. 네. 그런 거 박수 쳐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기자들 혹은 또 자한당이 지랄해. 그걸로 미친놈들이야. 그건 그들 욕하면 돼. 왜? 이런 거는 잘하는 거라고.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 청와대가 보이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 알려주고 홍보하는 거 좋지. 그런데 지금 이 국민적 참사에 이런 SNS 이렇게 대통령이 슬퍼한다. 다 보고 다 국민들이 알아서 느끼는데 그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야 또 똑같은 잘못을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래야 이 정부가 성공하는 거지. 계속 다 그냥 무조건 박수치고 칭찬하고 우와 우싸 으쌰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수긍할 것 같은데. 아니야. 봐요. 제가 지난번 수담에서 했던 그 홀대론 있잖아요. 형 홀대론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 똑같은 본질인데 유시민이 썰전에서 했던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형이 DDR이 붙이면서 똑같은 본질인데 형은 욕먹고 아니 있는 그거는 것 같아요. 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몰라서 뭐하라 그랬어. 팩트 체크 잘못했다고 사과라고 난리쳤잖아. 그리고 팩트를 제대로 알려주니까 이제는 자세. 그러니까 방금 청석이 말하는 거로. 애티튜드와 발언, 워딩. 자세 이거 가지고 지랄하자. 그러면서 유시민하고 이동경이랑 똑같이 얘기했는데 왜 이동경은 욕먹고 유시민은 욕 안 먹나? 바로 그 자세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기시가 만들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언론한테 당하던 똑같은 거야. 논리로 안 되니까 노무현 머리 짧게 깎고 깡패처럼 말투 막 그렇게 하고 다 말투 자세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예요? 뭐 형이 노무현이 아니니까. 그러게요. 아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람 따라 달라지는군요. 다시 태어나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어쨌든 그 박수현 대변인은 그렇게 전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니 정부가 강력하게 의미로. 의지를 표명하는데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뭔 상관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직자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실수입니다, 이거. 그거, 물론 개인 계정이라고 하지만 타이틀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달고 있는데 그거 분리가 됩니까? 그건 분리가 안 되죠. 조국 교수처럼 그냥 페이스북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저도 기사를 보고 안타깝다 생각은 했는데. 국민들 네. 판단에 맡기면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애쓰는구나. 뉴스로 다 봤잖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또 직책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이니까 청와대 공식 입장처럼 보이고 모든 게 정제돼서 청와대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제 장재원이 직책 때문에. 지랄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더 빅피처야. 잘 됐어, 사실은. 그걸 오랬을까요? 근데 장재원 대변인은 정말 이번에 왜 홍준표 무죄 났잖아요. 홍준표 무죄 나가지고 기자회견 했잖아. 근데 기자들이 막 질문하는데 다음 질문. 그런 질문 하지 마. 뭐 대답할 가치가 있어야 뭐 대답하지 이랬잖아요. 네. 근데 병신들 기자들 가만히 있더라고. 아 그럴 거면 왜 불렀어요? 이렇게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멍청한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장재원이 그래 좋은 날인데 왜 하냐고 딸랑딸랑거리기네 씨. 아유 그래 딸랑딸랑거려 떨어진다 방울. 너무 심해. 눈꼴 사람 죽겠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 뭐 자기 형 이렇게 부산시장 막 출마시키려고 이렇게 한다는. 됩니까 그게. 아니 뭐 그 당이 그렇게 나와주면 고맙죠. 우리 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하여튼 이게 이 권력이 있으면 조금만 아부하려는 이런 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똑같은 것들이 아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장재훈이 역사상 가장 심한 아부를 하고 있는데. 또 아부하면 또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죠. 네. 정도를 걷는. 절대 아부하지 않는. 본인이나 잘 챙기시고 어떻게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보냈어요? 여자친구 어제? 일했고 나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어제도? 네, 어제는 가족끼리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부산 있다 왔어요? 부산 있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고. 네. 신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엄마랑. 오, 재밌다 그러던데 그거? 볼만했어요. 그래요? 네. 오, 평이 반반이던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게 평이 반반인 게 원작을 아는 사람들은 원작을 훼손했다 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만화 웹툰은 원작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원래 원작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원작의 마음을 쓸릴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러니까 원작보다 조금만 떨어진다 해도 막 욕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 어벤져스 울버린도 원래 원작의 캐릭터가 150cm 키 작은 캐릭터였대요. 근데 갑자기 울버린 근육질에 키 큰 사람이 나오니까 싫어했다고. 네, 그래서 원작 너는 그 원작을 엄청 좋아했겠네. 저는 원작의 같은 편이니까 150cm. 초신봉자였죠. 오버린이었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네. 사람들이 또 끝까지 왜 안 읽어주세요? 이 작가님, 오창석님 항상 감사하고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래오래. 박지희는 오래오래가 지금 네. 중요해. 시집가게는 어떻게든 이걸 이 작가 바지끄레기를 물고 들어져가고 끝까지 하려고. 그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돈 안 쓰고 얻어먹는. 그렇죠. 정말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나 누가 보면 진짜 많이 버는 줄 알겠네요. 그럼요. 네,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해피민트맘님. 동병상련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들으면서 저도 그 나이 때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구 기억이 나네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지금은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8, 30살, 37에도 여전히 좋은 친구들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젊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이후에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힘내세요. 꼭 제 이야기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라고. 지난주에 저희 맞습니다. 예, 동병상련 사연 보내주셨던 분. 그럼 사람 인생 뭐 80년에서 100년 잡고요.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나와서 만난 친구가 오히려 더 마음도 잘 맞고 잘 지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 나랑 아닌 것 같은 친구는 그냥 빨리 잘라내는 게 나에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박노래도 나 안 만났으면 거지 생활 못 면하지. 그렇죠. 제가 뭐 조연탄 어떻게 먹어요. 그래요. 한라산 비싸서 못 먹고. 그렇습니다. 다음 의견 또 만나볼까요? 예, 이 작가님, 오창선님, 박지희님 크리스마스 때 꼭 갈게요. 그런데 IAMDTG님 오셨습니까? 예. 구라쳤네요. 예. 왜냐면 뭐 이렇게 아이디가 읽기 어렵게 만들면 DTG 뭐야? 디지털이에요, 뭐 이거? 구라쟁이들이야. 예. 방송 시간 옮기시거나 문 닫으시면 안 돼요. 친구도 한 명 데려갈게요 했는데 안 오셨거든요. 티가 안 날 줄 알았나 봐. 이 작가님은 안 가서 뵀는데 오창석님, 박지희님 실물은 처음 보게 될 듯 실물을 기다리겠습니다. 왔다가 돌아갔을 수도 있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데지털님? 거기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데지털 아닌데 왜 자꾸 데지털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IMDTG님. DTG입니다. 이 작가님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팟캐스트 다 들었는데 가난한 취준생이지만 수다맨 대결제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 작가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런 것뿐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따 갈 때 만 원 드릴 테니까 수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늘 감사드리고요. 오창성님, 박지희님, 이 작가님께 잘하시길 뒤통수. 노노. 제가 노노라고 읽습니다. 아재라서 몰라요. 니은 할 뻔했죠. 몰라. 늘 조심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안 가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그러면 오늘 이 사연 올려주신 두 분이나 여기 현장에 계시네요, 지금. 네, 이번 주 선물을 그럼 어떤 분께? 취준생은 내가 10,000원 주기로 했으니까 수번 듣고 우리 저 혼자 오신 분. 스노우문. 스노우문님. 예. 팟캐스트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그거 신청하지 말고 바로 그냥 우리 직원한테 책 받아가요. 원하는 책. 바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팟캐스트 하시는데 세작 형님 출연권 하나 뭐 이런 거 드리는 거 어때요? 그거 방해돼. 하지 마. 망칩니다, 방송. 세작 무료 출연. 망쳐. 이 박사 형님 무료 출연. 필요 없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노우부님께 우리 이 작가님 책 중에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리고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와 팟빵 에피소드 후원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청정구역 공식 후원 계좌 통해서는 총 66분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공식 후원 계좌 후원자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질적 수련 카페 밀교의 세계, 다음에서 밀교의 세계, 이성환, 편견 생성중, 지진에 강한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지성하우징, 당신의 성공을 도울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 겁나 큰 종렬이, 법인 설립 전환, 경영회계 위탁 운연, 굿바이 텍스, 010-2296-9626, 오창석 읽기만 할 거면 그냥 시리 시켜라. 걔가 더 싸고 섹시해. 맞네. 걔는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 제가 훨씬 더 잘 씁니다. 시리아. 네. 쌈밥 전문점 쌈천지, 네이버의 쌈천지, 관악 유정 신경정신과, 대전 노건 간장게장, 4차 산업 코인스캔 TV, 팟빵 코인스캔 TV 진희남, 가로수길 반지 만들기 잼하우스, 가르텐비어 오창 가르텐비어, 미사리 채선당 쌍둥이형 서현역 채선당, 일산 백석 카페 울프스, 수제빵, 디저트, 커피 맛집, 새벽 2시까지 영업. 오, 좋네요. 팟캐 청취자 선물 드려요. 탕갈루마 리조트 직원, 안산 반월공단, 커피 주스 마실 땐 달달한 스토리, 반월공단 종합상가 1층 달달한 스토리, AT 시티 카페. 이분은 15회에 나눠서 송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콤한. 다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으면 계속해서 뭐 안내 방송이라도 양해라도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어서 항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떠나잖아요. 많이 가시죠? 예. 굉장히 뭐 전 세계 1위라며 뭐 그렇게 많이 떠나는데
지금 인천공항이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지금 제2터미널도 완공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해외여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난 좀 아까워. 해외여행 가는데 거의 하루는 왔다 갔다 하루는 공항에서 다 잡아먹잖아. 거기 멀리 가면 거의 그렇죠. 보통 뭐 2시간에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지. 근데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이 아까워요. 그런 걸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가려고 얼마나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 텐데 딱 쿵닥쿵닥하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짱나죠. 하여튼 뭐 박누리 그 다음 달 홍콩 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해무가 없기를 네, 바랍니다. 진짜 내가 한번 홍콩 가야겠어 진짜로. 네. 너무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니, 지난 방송 평가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되는데 게시판에 수다맨 얘기밖에 없어. 수다맨 얘기 쭉 있고 네. 그 말씀하신 연탄 하나 있고. 거의 자회사급으로 수다맨 얘기가 있었어요. 나 수다맨 게시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수다맨 게시판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하루에 실시간으로 2,000개 이상씩 달리기 때문에 채팅 방송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나보고 읽으라 하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제가 모든 댓글 다 읽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사 안드로메다 청정구역 수다맨 게시판 합치면 하루에 10,000개씩 올라와요. 게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뭐 인터넷 게시판 그쵸. 난리잖아. 뭐 트위터 뭐 그래서 제가 못 봐요, 여러분. 아무리 써봐야. 여기 써봐야, 저기 써봐야. 못 보니까. 편지를 보내세요, 편지. henkel칼이랑 같이 이렇게. henkel칼. 근데, 오늘 예를 들어 뭐 청정구역도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네. 뭐, 이분들도 어느 정도 분들은 아마 저를 위로할 생각에 오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거고, 수다맨도 한 400명이 유료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400명이 또 따로 후원을 해줬어. 오, 힘내라고. 힘내라고. 살아있네, 아직. 이런 걸 노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또 이동형이 낚시 낚였다. 그러니까. 알면서 왜 낚이니? 안 돼. 하지 마. 아직 욕을 덜 먹었어. 욕을 더 먹어야 돼. 이런 뭐 매일 뭐 저한테 문자 한 번도 평생 연락 안 한 사람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서로. 근데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또 문자 엄청 왔어요. 힘내라고. 시원하다 잘했다고. 그래서 거기 또 힘을 얻고. 예. 그런 거에 힘을 내야지 어떻게? 당연하죠. 불끈불끈 발끈발끈 했습니다. 네. 힘이 나서 감사해요. 빗줄이 탁 서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불끈불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 없으면 시체요. 불끈불끈 없으면. 그럼요. 그리고 저희 청정구역이 청취자들이 뽑아주신 팟빵 어워드 탑 20.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다맨들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뭐 이런 거. 이래서 또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는. 아직 이동형 죽지 않았다. 이런 거. 너네가 아무리 욕해도 난 죽지 않는다. 묘하게 욕하면서도 듣는 방송이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저희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 글 좀 저희가 그래도 찾아봤거든요. 수다맨 얘기 없는 걸로. 여보, 그래서 담당 PD가 찾느라고 눈알이 빨갛답니다.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극적으로 찾아낸 사연들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노우문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이 작가님, 오창성님, 박지희님 덕분에 항상 재미있게 청정구역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피소드는 색드립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청정구역을 듣고 색드립을 조금은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점점 중독이 되네요. 바쁜 일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정치고 흐름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더욱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시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작가님, 오창성님, 박지희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방송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안가에 가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용기 내서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방문하려고 합니다. 스노우님 오셨나요 혹시? 스노우문님. 저기 서 계시네요. 오셨네요. 일찍 올 거면 빨리 쳐오지. 왜 이제 자리도 없이 서 있고 있어. 네, 어쨌든 무편집 색드립을 들을 수 있겠죠. 아는 분들과 최근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워낙 다들 초보 팟캐스터들이라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체계로 진행하는지 좀 보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체계가 없는데 어떡하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방송은 잘하는 새끼가 잘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를 들어 뭐 경력이 오래되고 세작 이박사 팟캐스트 6년차 7년차에 그럼 됩니까? 걔들이 안 되잖아. 연말에 좀 따뜻하게 갑시다. 실명을 거론할 때는. 방송은 잘하는 새끼들이 잘한다. 세작형님 사신 남전기 다시 재출격하는데 응원해주세요. 센스가 장착돼야 돼요. 사실 남자기 다 돼가 또 만들어줘서 잘 되는 거야 지금. 아니면 택도 없는 거야. 네, 어쨌든 이분 네, 센스 있는 사람과 꼭 같이 하길 바랍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7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픈 척하고 시작이야. 제가 목감기가 안 났지? 목을 많이 쓰시나 봐요. 목구멍 깊숙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방송 계속 있으니까요. 주일에도. 아, 주일에도 맞아. 아니고 평일에도. 주일. 교회 다니세요? 네. 크리스마스 때 방송 하고 왔다고? 저 오늘 아침에 방송했어요. 야, 씨, 아직 돈 벌려고 눈이 벌게졌구만. 야,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돈 벌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방청객이 꽉 진짜 찼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진짜. 크리스마스에 할 거 없는 사람 오라 했더니 할 거 없는 새끼들 존나 많아. 형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은 거 같은데. 몰라 씨발. 엄청 와 지금 꽉 차가지고요.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협소해서. 많이 오실지 모르고 쌩얼로 왔네. 네. 오늘 박지희 씨 말고 박누리 씨가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개명 전의 모습으로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가를 알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 진짜 그니까 처음이에요, 저도요. EJ 종방 때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이제 할 때는 매주 이랬어요. 아, 그래요? 네. 신났겠네요, 그땐 진짜로. 그렇지. 네, 그중에 한 80%는 형 팬이었으니까. 그걸 내 과감하게 버렸다는 게 지금에 너무 안타깝네요. 아이고, 씨.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깔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거 딱 갖고 있으면 내가 탈던데 너무 가루가 되게 까여가지고 뭐 괜찮아요. 밤길 좀 조심하셔야겠는데? 댓글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를? 밤길에 오라고. 한 대 맞아 동정심을 좀 위반하냐고. 역시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맞았다더라, 이런 거. 네. 그래 근데 지금 수다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청정구역에서 내가 수다면을 들어라 거기서 해명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역시 이분들이 500원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들으셨어. 안 그래서 들으셔서. 안 듣고 그냥 사과를 안 한다. 안 듣고 그냥 또 와서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잘 해명을 했거든. 그 정도까지 말했는데도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귀 있고 눈 있는 자들은 듣고 보고 할 것이다. 돈 있고 눈 있는 자들. 돈 있고 귀 있고 눈 있는 자들. 빙고 돈도 있어야지. 500원 있어야 돼. 요거 공짜로 듣고 디스도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걸로도 네. 판다고. 오늘 또 한 번 또 그러면 또 불질러 볼까 오늘? 좀 딴 데 가세요. 여기 하지 말고. 불질러 보자. 아니, 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는 그나마 청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방송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불 지르고 하자. 안 돼. 안 돼. 뭘로 아이, 불 지르시려고? 요즘 불 지른 거 조심해야 합니다. 박수현 대변 SNS 봤죠? 오창석 군. 네. 민주당 당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SNS. 그걸 저못 봐갔어요. 못 봤어요? 네. 미쳐버리겠구만. 박수현 우리 저 대변인 아닙니까?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네,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네, 그 제천 참사. 그런데 그 SNS에 본인이 뭐라고 적었냐면 그 사진 대통령이 이제 가서 위로하는 위로하고 이제 희생자들한테 절하고 조문하고 뭐 이런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개인 계정에 올렸죠.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고 계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도 울고 계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근데 과연 옳은 일일까? 응? 그쵸, 유가족을 먼저 아니 생각을. 그냥 우리 국민들이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슬퍼하고 지난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다 봤잖아요, 눈으로. 네. 근데 굳이 대변인이 SNS에서 이런 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 지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참사가 났는데 이거를 홍보로 활용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이야 이건. 할 필요가 유가족의 없었던 거야. 아픔을 좀 헤아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그래서 장제원이 자한당 장제원이 엄청 난리를 쳤어요. 사상 최고 아부라고. 사상 최고의 아분이 어쩌니 해가면서 대통령이 뭐 눈물 흘릴 일밖에 없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 분명히 역풍 맞을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 역풍 맞고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자한당이 이런 국민적 참사 아픔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잘 걸렸다 요거. 그리고 홍준표도 제천 참사 현장에 가갖고 지금 또래 같은 소리 했죠. 민주당 네. 정권은 축제하는데 바빠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소방당국 점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쟁으로 활용하는 거야 참사를. 그러니까 분명히 역풍 맞아요. 그거는 역풍대로 그냥 욕하면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성급했고 안 해도 될 일을 박수현 대변인이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자들이 이걸 갖고 공격한다거나 혹은 이게 자유한국당이 공격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뭐라 그러면 돼. 근데 네. 우리 쪽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이런 잘못을 안 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 이거 왜 이런 걸 해? 안 보지 울버리는. 아니 기자간 영화를. 사람이 얼마나 섹시한 캐릭터가 많은데. 미니미. 미니미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일리아 조드 이런 사람. 별로네요. 네. 네. 그리고 이동영 작가님 뭐 하셨어요? 어제 뭐 욕먹는
라고 바빠가지고 애기들하고 못 놀아주고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욕먹는 건 뭐 괜찮아요. 애들하고는 잘 놀아줬고 대신에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 보지 마라. 아, 단도리를 쳐놓고 왔죠. 형수님 보실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그 보고 몇 번 울어가지고 이제는 안 봐. 아. 아예 안 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댓글을? 예. 근데 저 오유 멤버야 또 오유를 열심히 해. 그러니까 형수님이. 보기 싫은데 내 이름 툭툭 쳐놨죠. 그럼 또 안 볼 수가 없거든. 배우배 이렇게 그러네요. 올라가 있어요. 어. 이동형 말고 저 바로 나와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 오유에서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뭐 내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나요?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재율이가 최대한 늦게 인터넷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전에 있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오늘? 아니요, 저도 시골에 내려갔다 왔어요. 아, 시골에 있다가 역시 가족끼리 보내는 거 뭐였어요? 크리스마스에. 크랩스마스 오늘 오늘이에요. 일하고 있잖아요.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브에. 이브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우리 저 댓글창에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 다 내용이거든. 네. 그 중에 네. 하나 박누리 얘기 있더라고. 뭐요? 어디 뭐 연탄집에서 봤다고. 남자들이랑 술 처먹고 있는 거 봤다고. 조연탄인가 뭐. 연탄을 떼는 방이었어요? 연탄 집이었어요? 아니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어요. 강남. 아니 아니에요? 목동에. 목동에. 네, 목동에 진짜 맛있어서 같이 한번 가요 나중에. 예, 예. 네, 거기 단골입니다 제가. 누구랑 갔어요? 친구랑. 남자들이랑 봤다는데 너 혼자의 남자 2명이라던데? 에? 아니었어요? 체력 좋네. 아니, 왜냐면, 혼자 이렇게 얘기하기, 계속 남자들이 너한테만 얘기를 걸 거니까. 남자 2명이었나? 깜짝 놀라고 1대1. 와, 1대1이었어, 1대1. 왼쪽 양복 옷깃에, 뭐, HSBC, 뭐, 홍콩 관련된. 아니, 근데 뭐 제가 그런 거기 데 패지가 사장님, 있었다. 아씨, 진짜.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친해가지고, 사장님이 거의 저희 테이블에서 같이 막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면서. 사장님을 가청으로 착각했네. 1대1. 여러분, 1대1이었습니다, 이야. 아니, 내 친구야, 친구가 외국에서 와가지고 만났어. 사장님인데 정장을 입고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고. 고깃집 사장님이. 몇 시쯤이었어요, 그게? 그게 뭐 한, 6시, 7시? 뭐. 아침? 아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약속이 너무 많아 술을 자주 먹으니까 이게 필름이 빨리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에겐 호재네요. 어제죠. 와탕카지. 외국에서 왔는데. 아니, 그런 사이 아니라고. 와탕카. 보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남자랑 있든 여자랑 있든 저를 만나면 와서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면은 또 같이 한라산 한잔하고. 아니, 그분이 아마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나를 못 시간 꺼내. 보내라. 이랬을 거야. 또 청정구역 팬들 다 착하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러니까. 고기까지 먹고 아니, 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진짜로. 아는 척 해주시면 저는 너무 반갑죠. 예, 예. 네, 다음 앞으로 아는 척하고, 네. 뭐 소주라도 한 병 네. 얻어 드세요. 오늘 제가 한 잔 한라산이라도 그러니까. 드리는 걸로. 예. 저 박누리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쪽 테이블 계산해 주세요. 해도 계산할 겁니다. 충분합니다. 뭔 소리예요. 왜냐면 지가 먹는 테이블은 그 남자가 계산했을 거거든. 그렇죠. 본인이 계산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얻어 드세요. 아는 척 해갖고. 한라산 한 병씩 받아가세요. 골든벨 울릴 수도 있어요. 돈 뜨고 올라 아침 저녁 방송을 얼마나 취하는지. 네, 어쨌든 와서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한라산 한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탄절 맞아서 해외여행 계획했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인천공항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준비되지 않은 노숙자 네. 생활했다더라고요. 다들 거기서 바닥에서 다 주무시고 하더라고. 8시간, 9시간 이렇게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약에 딜레이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비행기 타고 가갖고 숙박을 예약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것도 다 억울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말. 근데 근데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개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가 계속. 없죠. 예. 근데 뭐 너무 안일한 대처 항공사에서 나 몰라라 했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항공사에서 주변에 있는 뭐 어떤 숙소를 숙박을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로 좀 보상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걸. 근데 천재지변이라서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 아니까 이렇게 네, 했겠죠. 근데 안내조차 잘 안 했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항공이 출발 지연 시에 이제 그게 뭐 항공사 측의 티켓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운임의 뭐 10에서 30% 정도를 탑승하는데 배상을 한대요. 근데 네. 자연재해나 뭐 천재지변 이런 기상 상황이나 공항의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안전 운항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결항이 네, 되거나 지연이 네. 되거나 할 때는 배상금 지급 책임이 면제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사 잘못으로 지연됐으면은 창석이 말대로 뭐 어디 호텔도 안내하고 자기들이 뭐 50% 할인된 금액에 뭐 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 근데 이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안 했을 거고요.